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노예가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일엔 군부대에서 일하고 주말엔 시댁 식당에서 무급 노동을 했죠. 폭언과 무시는 일상이었고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군납비리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여자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운 한 노인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30년 전 군수비리의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모 사단, 이른 아침부터 급식창은 분주했습니다. 한수진은 오늘도 식자재 입고 내역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군무원 신분증을 목에 건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감자 입고량 확인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수진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가야 했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떨어지고 결국 군무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 거였어요. 사단 급양 관리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식자재 검수부터 위생점검, 급식 보고서, 작성까지 손이 가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수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녀에겐 큰 의미였어요. 저기 수진 씨 잠깐만요. 점심 급식이 끝난 어느 날 같은 부대 중사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였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그는 가끔 급식창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러 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혹시 퇴근 후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수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만난 사람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박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좋아요. 그럼 부대 앞 카페에서 뵐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성실한 군인이었고 수지는 그의 말투에서 안정감을 느꼈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박진우가 청혼했어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늘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도 담담하게 말했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수진 씨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수진 쪽에선 보육원 선생님 두 분이, 박진우 쪽에선 어머니와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박진우의 어머니 오말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어요. 수진은 안도했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부대 인근 반지하 전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수지는 직접 커튼을 달고 이불을 정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응, 좁지만 괜찮죠? 충분해요. 저한텐 처음 생긴 집이니까요. 박진우는 수진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진우 씨 덕분에 가족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신혼 초반은 평온했습니다. 수지는 아침에 출근해 급식창에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진우는 훈련과 당직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있을 땐 설거지를 도왔죠. 오늘 급식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감자가 좀 덜 익어서 혼났어요. 수진 씨는 성실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쯤 지났을 때 오말순이 집을 찾아왔어요. 며느리, 나 좀 보자. 오말순은 부대 앞에서 사단 원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장교들과 간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그녀는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며느리 사는 거 보러 왔지. 좁네, 여기. 오말수는 반지하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괜히 위축됐죠.
저희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그래. 근데 며느리, 너 보육원 출신이라며?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던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군무원이니까 괜찮네.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 골랐어. 오말순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수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 결혼식 때와는 달랐거든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 됐어. 나 바쁘거든. 근데 며느리, 너 사단 급식창에서 일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식자재 납품 같은 거 내가 관리하니?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검수는 하지만 납품업체 선정은 윗분들이 하세요. 그래. 근데 혹시 우리 식당에서 뭐 좀 거래할 수 있을까? 반찬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니,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오말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그래, 알았어.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수지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말순은 가끔 전화를 걸어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수지는 거절하기 어려웠죠. 부대 안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부대 앞 식당 하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쪽이랑 거래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지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죠. 어느 주말 박진우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가 자꾸 식당 일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도와드려야지. 어머니신데. 하지만 저도 평일엔 일하잖아요. 주말에만 좀 도와드리면 되잖아. 뭐 그리 어려워? 박진우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수진의 삶은 조금씩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직장과 집, 그리고 시댁이 모두 군부대 주변에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담장 너머로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가족이 생겼잖아.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작은 불안이 훗날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 일손이 부족해서 큰일 났어. 어머니, 오늘은 집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빨리 와. 수지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박진우는 당직 근무로 부대에 있었고 그녀는 혼자 시어머니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오말순이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주방 아줌마가 갑자기 그만뒀어. 내가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도와줘야겠어. 어머니, 저도 평일엔 일하는데 주말까지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했죠. 그날부터 수진의 주말은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고 식당 문을 열기 전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설거지와 서빙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며느리, 접시 빨리 치워. 손님 기다리잖아. 네, 어머니. 야채도 다듬고 김치통도 정리해. 알겠습니다. 평일에는 사단급식창에서 식자재 입고와 검수,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회계 정리까지 손이 가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죠. 퇴근 후엔 집에 돌아와 박진우가 남긴 군복을 빨고 전투화를 닦았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 해놨어요. 국은? 된장국 끓였어요. 박진우는 밥을 먹고 나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수진의 몫이었죠. 진우 씨, 오늘 좀 피곤한데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피곤해. 너 혼자 하면 금방 끝나잖아. 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말순이 장교 몇 명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수진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집 며느리가 사단 급식창에서 일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애죠. 한소령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급식창에서 일하시면 식자재 관리도 하시겠네요. 네, 검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식당도 식자재 납품할 수 있을까요? 품질은 보장할 수 있어요. 소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납품업체는 입찰로 정해지거든요. 오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교들이 떠난 후 그녀는 수진을 불러 세웠어요.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 규정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규정? 넌 보육원 출신 주제의 규정 타령이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말순은 계속 말했죠. 내가 너 같은 애 걷어준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동네에서 내 말 한마디면 내 평판 다 무너져.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여기선 내가 왕이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말순은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 장 보러 오라고 했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시켰죠. 사단 급식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어머니 식당이랑 뭔가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문이 돌던데요. 조심하세요. 수진은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심만 받았죠.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수진이 식당 주방에서 감자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오늘 장교단체 손님 온대. 밑반찬 더 준비해. 어머니, 저 이제 좀 쉬어야 해요. 손이 떨려요. 쉬긴 뭘 쉬어. 젊은 것이 맨날 쉬려고만 해. 수지는 칼을 놓고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만 시키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오말순이 수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수진은 뒤로 휘청했지만 참았죠. 어머니, 저 그만 가볼게요. 가? 어디를? 내가 감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수진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 그녀는 무서웠어요. 박진우가 어떻게 나올지,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됐죠. 집에 도착하니 박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던데? 왜 식당에서 나온 거야? 진우 씨,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저도 쉬어야 하잖아요. 엄마가 뭘 심하게 해? 그냥 좀 도와드리면 되는 거잖아. 저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식당 가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해요. 언제 쉬어요? 박진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한테 가서 싸우라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무슨? 넌 그냥 참고 살면 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훈련 핑계로 집을 나갔고 그녀는 혼자 남았죠. 밤이 되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필요했던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다음 날 오말순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오늘 식당 와서 같이 밥 먹자.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밥을 먹자마자 또 일을 시켰죠. 오늘 김치통 정리하고 냉장고 청소해. 네, 어머니. 수지는 무릎을 꿇고 냉장고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렇게 수지는 점점 군대식 서열 문화와 시어머니의 착취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박진우가 정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단 가족 모임 있어.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저도 가야 하나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군무원이잖아. 가족 모임은 군인 가족만 가는 거야. 그래도 저도 가족인데요. 수진아, 너 때문에 엄마 창피해지면 어떡해. 집에서 쉬어. 박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죠. 오전 10시
오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지금 컨벤션홀 가는데 집에 김치통 좀 정리해놔. 냉장고도 청소하고. 네, 어머니.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식당 일을 도우느라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일이었죠. 시댁으로 가는 길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치통을 꺼내 씻고 냉장고 안을 닦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수지는 라면을 끓여 후루룩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빨래를 개어 정리했어요. 오후 2시쯤 수지는 장을 보러 부대 정문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죠. 아줌마, 무 1개 주세요. 여기 있어요. 5,000원이에요. 수지는 장바구니에 무와 배추, 파를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일 아침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대 담장 옆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수지는 장바구니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노년 남성이 담장에 기댄 채 땀을 흘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남성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군인 출신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물 좀. 수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입에 대주었습니다. 남성은 몇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더니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당뇨 있으세요? 응, 약을 안 먹었나 봐. 수지는 주머니를 뒤져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항상 저혈당에 대비해 들고 다니던 거였죠. 이거 드세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남성은 사탕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였습니다. 수지는 그의 맥박을 확인하며 상태를 살폈어요. 할아버지, 지금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위험해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수지는 남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힘이 없었죠. 할아버지, 여기서 가까운 데가 사단 의무대예요. 거기로 모셔다 드릴게요. 의무대? 네, 저 군무원이거든요. 출입할 수 있어요. 수지는 남성을 부축해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급양과 한수진 군무원입니다. 이분 응급 상황이라 의무대로 모시려고요. 병사는 수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남성을 부축해 의무대까지 천천히 걸어갔죠. 의무대에 도착하니 간호장교가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분 혈당 저하 증상 같아요. 길에서 쓰러져 계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죠. 남성은 침대에 누웠고 간호장교가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네요. 포도당 수액 맞으셔야겠어요. 수지는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군무원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죠.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남성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한수진이요. 급양과 군무원? 네, 그렇습니다. 남성은 수진의 명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묘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남성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남성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은혜를 잊지 않겠소. 할아버지,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수지는 의무대를 나와 정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바구니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게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녁 때 박진우와 오말순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김치통 정리했어? 네, 어머니. 그래, 수고했어. 근데 넌 오늘 뭐 했어? 장 보고 집안일 했어요.
오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없었죠. 내일 아침 일찍 식당 와. 월요일이라 손님 많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고 그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오늘 그 할아버지는 괜찮으셨을까? 수지는 잠깐 그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죠. 그저 우연히 도운 사람 하나였으니까요. 밤 11시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도운 그 남성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걸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급식창에 감사관이 나타났습니다. 한수진 군무원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감사관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번 달 급식 예산 중 일부 금액이 장부랑 안 맞아요. 여기 결제 서명이 당신 거 맞죠? 수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실제 지출 내역이랑 다르거든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관행대로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인데 문제가 생긴 거였죠. 며칠 뒤 부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군무원이 식자재 빼돌렸대. 진짜? 그 사람 시어머니가 식당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진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죠. 수진 씨, 혹시 정말 뭔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서명은 왜 했어요? 그냥 관행대로 한 거예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단 감사관은 급식 창고 CCTV를 확인하고 장부를 대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말순 식당으로 향하는 트럭이 발견됐죠. 한수진 군무원, 이 트럭 알아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 트럭이 당신 시어머니 식당으로 식자재 실어 나른 정황이 있어요.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인데? 감사관은 수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죠. 한수진 군무원, 헌병대 조사 출석 통보합니다. 네. 헌병대요? 군납비리 공범 가능성이 있어요. 근무 정지 및 출입 통제 조치 내립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박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 나 헌병대 조사 받아야 해요. 뭐? 왜? 군납 비리 때문이래요. 근데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뭔가 알 거야. 어머니한테요? 응, 어쩌겠어. 엄마 식당이랑 관련된 건데.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헌병대 조사받게 됐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군납 비리 때문이래요. 어머니 식당에서 부대 식자재 받은 거 있으세요? 오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 저 지금 어떡해요? 넌 그냥 모른다고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허탈했죠. 조사 당일 수지는 헌병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저 차는 뭐지?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비서와 함께였어요. 수지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그 노인은 얼마 전 수진이 의무대로 데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한수진 군무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노인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나는 장영호요. 예비역 장군이자 현재 군납 대기업 회장이요. 네. 회장님이세요? 그렇소.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은혜를 갚으러 왔소. 장영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단장실에 면담 요청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1시간 뒤 사단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호는 사단장과 감찰관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사단장님, 이 자료 보시죠. 이게 뭡니까? 30년 전 이 사단에서 벌어진 군수비리 사건 자료입니다. 사단장과 감찰관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맞습니다. 그때 저도 이 사단에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보직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장영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군데요? 오말순입니다. 지금 사단 앞 원조식당 사장이죠. 사단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말순이요? 그 식당 사장이 이 사건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단기조리원으로 들어와 군납 물품을 빼돌리고 도망쳤습니다. 장영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지휘하던 부대가 징계를 받았죠. 저는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수진 군무원 사건이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한수진 군무원은 오말순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백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장영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줬소.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오말순이 며느리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려 한 거였소. 사단장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면 재수사를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에 공식 요청하시죠.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병이 나와 말했죠. 한수진 군무원님, 조사는 보류됐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정말요? 네, 다른 쪽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장영호 회장을 봤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워해야죠. 당신 덕분에 30년 묵은 한을 풀 수 있게 됐으니. 장영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이 밝혀질 거요. 당신은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 거였죠. 그날 밤 사단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군수비리가 재수사된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오말순을 향했습니다. 사단장은 즉시 국방부 감찰관실에 연락했습니다. 30년 전 군수비리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이틀 뒤 국방부 감찰팀이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감찰관 3명과 군사경찰 5명이었죠. 오말순 식당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감찰팀은 오말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말순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말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국방부 감찰팀입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과거 군납 비리 관련해서요. 계좌 추적과 건물 매입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찰팀은 식당 장부와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오말순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건 영장도 없이 못 가져가요. 저희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군 관련 비리는 영장 없이도 조사 가능합니다. 오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조사 후 밝혀지겠죠. 감찰팀은 오말순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의심스러운 거액 송금 기록이 발견됐어요. 이 입금 내역, 군납업체 이름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이랑 대조해 보겠습니다. 기록은 일치했습니다. 오말순이 군납 물품을 빼돌려 받은 돈이었죠. 같은 시각 지방고용청과 출입국외국인청도 움직였습니다. 오말순 식당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조사 들어갑니다. 고용청 직원들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있었어요. 비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 비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불법 체류네요. 오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들은 제가 고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고용한 거죠. 고용청은 오말순을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청 위생과가 나타났습니다. 정기 위생 점검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나왔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아, 그거 버리려던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용하려던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도 발견됐죠. 이 돼지고기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론 수입산이네요. 그건 실수예요. 실수로 보기엔 양이 많은데요. 위생관은 즉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15일간 영업 정지입니다. 개선 명령 따르지 않으면 폐업 조치됩니다. 오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식당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진술하러 나타났거든요. 저 오말순한테 임금 체불당했어요. 저도요. 퇴직금도 안 줬어요. 폭언도 심했어요. 맨날 욕하고 물건 던지고. 진술은 계속 쌓였습니다. 노동청은 오말순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했죠. 사단 군무원 동료들도 진술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규정대로 일했어요. 오말순 씨가 수진 씨를 통해 부대랑 거래하려 했지만 수진 씨가 거부했어요. 수진 씨는 결백해요. 오히려 피해자죠. 감사 결과 급식 예산 누락은 오말순 쪽이 운반비 명목으로 빼돌리려다 생긴 거였습니다. 수진은 서류상 관행적 결제만 했을 뿐이었죠. 감찰관이 오말순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말순 씨,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그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며느리요? 한수진 군무원 말입니까? 네, 그 애가 다 한 거예요. 감찰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계좌 입금 내역은 당신 명이네요. 그건. 오말순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CCTV에도 그녀가 트럭기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CCTV 보시죠. 당신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오말순은 진술을 바꿨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군납비리는 중범죄입니다. 불법 고용, 위생법 위반, 임금 체불까지 더하면 실형입니다. 오말순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실형이요? 네, 검찰 송치 및 구속 수사 의견 냅니다. 며칠 뒤 오말순은 구속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녀를 사람들이 지켜봤죠.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며느리한테도 엄청 못되게 굴었대요. 자업자득이지 뭐.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죠.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장영호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소? 네, 회장님.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영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오말순 식당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수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라 눈을 크게 떴죠. 제 이름이요? 그렇소. 내가 그 건물을 매입했소. 그리고 당신 명의로 등기했소.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장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보답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요.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 인생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장영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한테 연락하시오. 앞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 도와줄 거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오말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죠. 안에 누구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진우 씨,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변경 통보입니다. 이제 이 건물은 한수진 씨 소유예요. 박진우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건물인데? 아닙니다. 매매 계약 완료됐어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박진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오말순 이름은 사라지고 한수진 이름만 남아 있었어요. 이럴 수가.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다음 달 말입니다. 그때까지 퇴거 준비하세요. 퇴거요? 네, 원상복구 후 퇴거입니다. 기일 내 퇴거 안 하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박진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진심이야?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 지금 구속됐잖아. 이럴 때 이래도 돼? 진우 씨, 어머니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알잖아요. 박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죠. 저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했어요. 폭언 듣고 무시당하고 결국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어요. 그건 엄마가 좀 심했지. 좀이 아니에요. 많이 심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박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네, 이혼할 거예요. 수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할 거 없어요. 당신은 저를 방관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피곤하다며 휴대폰만 봤죠.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진우 씨, 협의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헌병조사 기록에 당신 이름도 나와 있어요. 군납 비리 의심 상황에서 침묵하고 배우자 학대 방조한 정황도 있고요.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문제죠. 당신은 군인입니다. 비리 의심 상황에서 제보해야 했어요. 그건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될 가능성 높습니다. 협의 이혼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한수진 씨가 선처 의견 내겠습니다. 박진우는 고민했습니다. 군 경력이 무너지면 자신의 미래도 끝이었죠. 알겠습니다. 이혼 동의할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수진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죠. 서명이 끝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비록 끝은 이렇지만요. 수진아, 이제 각자 살아가요. 저는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수진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따라왔죠. 수진 씨,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건물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에 맞게요. 네, 그럴게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말순과 박진우, 그리고 군부대 앞 식당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장영호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모두 끝났어요. 잘하셨소.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요. 나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시오.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열 거였어요. 군인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요. 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이니까. 수진은 공책에 계획을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오말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오말순은 장기 군수비리 가담, 불법 체류자 고용, 임금체불, 위생법 위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합니까? 오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전 비리 수익으로 식당을 차렸고 그 수익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엄중한 처벌 필요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오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도소로 이송됐죠. 같은 시각 박진우는 사단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사 박진우 군납 비리 의심 상황에서 제보하지 않고 침묵했으며 배우자 학대를 방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식당 하는데 모를 리 없죠. 징계위원회는 박진우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사 박진우 파면 처분합니다. 예우와 진급 가능성 모두 박탈합니다. 박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난 거였어요. 저녁 후 박진우는 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배달 일도 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했죠. 박진우 씨, 오늘 배달 몇 건 갔어요? 10건이요. 더 돌아야죠. 그래야 돈 벌지.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 군인 신분증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한편 사단에서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급식 관련 위법 요소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외부 위탁 구조도 개편합니다. 감사관들이 회의를 열었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죠. 수진은 군무원직을 사직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쉽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들이 배웅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급식창을 둘러보고 나왔죠. 장영호 회장은 수진을 위해 회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분들이 건물 리모델링 도와줄 거요.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요. 수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물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주방으로 쓰고 이쪽은 홀로 만들까요? 네, 좋아요. 창문도 크게 내서 채광 좋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달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낡은 식당은 깨끗한 카페로 변했죠.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은 새로 만들어진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북카페 겸 브런치 카페였어요.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죠. 수진은 급식창에서 배운 위생관리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식자재 운용 경험도 살렸죠. 브런치는 샌드위치랑 샐러드로, 음료는 커피랑 차로 준비할게요. 메뉴판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카페 개업일, 장영호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하오, 수진 씨.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당신 새 출발인데. 회장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그걸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요.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요. 카페는 곧 소문이 났습니다. 부대 앞에 새 카페 생겼대요. 거기 음식 맛있대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사단 장병과 간부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주민들도 자주 들렀죠. 사장님,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은 손님들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장영호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투자자 신분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진을 챙겼습니다. 수진 씨, 경영 교육 받아보는 게 어떻소? 좋아요, 배우고 싶어요. 자격증도 따면 좋겠소. 바리스타랑 제빵 자격증 말이요. 네, 도전해볼게요. 회장은 교육비를 지원했고 수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땄죠.
회장님 합격했어요. 잘했소, 축하하오. 카페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요. 과거 오말순 식당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사람들도 단골이 됐습니다. 수진 씨, 예전 식당이랑 완전 다르네요. 고마워요. 여기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니까요. 수진은 카페 벽면에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부대 전경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구조를 바꾼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왔고 그 사람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씩 소문으로 퍼졌어요. 밤이 되자 수진은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담장 너머로 초소 불빛이 보였죠. 고마워요, 과거의 나. 수진은 스스로에게 감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자신에게요. 그렇게 한 보육원 출신 군무원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는 이제 희망과 감사로 변했죠. 교도소에서 오말순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환자 오말순,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오말순은 교도소 병원을 오가다가 결국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허덕였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박진우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택배를 배달했죠. 박진우 씨, 오늘 야간 배달 가능해요? 네, 갈게요.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명함도 소용없었고 과거의 자부심도 사라졌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박진우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그래도 병원비는 냈습니다. 피 붙이니까요. 사단 일대에서는 수진의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 군무원 아세요? 보육원 출신인데 건물주 됐대요. 진짜요? 어떻게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회장이었대요. 세상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예비역들도 카페에 자주 들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수진은 군 생활로 지친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버텨. 곧 좋은 날 올 거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죠. 재취업을 준비하는 예비역도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괜찮아요. 계속 노력하면 기회가 와요. 저처럼요.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도 단골이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고맙네, 아가씨. 수진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장영호 회장은 수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장학금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 하오. 장학금이요? 군 장병들 위한 거요. 저녁 후 학업 계속할 수 있게요. 좋아요, 저도 함께 할게요. 둘은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요. 당신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프로그램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고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왔죠. 수진 씨 덕분에 제 가게 열었어요. 축하해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수진은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수진은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이죠.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수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죠. 카페 한쪽 벽면에는 부대 전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이 사진은 왜 걸어두셨어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수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수지는 혼자 카페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록했죠. 장영호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도울 거예요. 수지는 장영호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나도 고맙소. 당신이 잘 살아가는 걸 보니 기쁘오. 회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장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당신을 딸처럼 생각하오. 둘은 서로에게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했죠. 어느 주말 수지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수진아, 어쩐 일이야? 수지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써주세요. 고마워, 수진아. 넌 정말 착한 애야.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수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노력하면 돼. 수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카페로 돌아온 수지는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날 할아버지를 도와준 덕분이야. 그날 의무대 앞 인도에서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죠. 작은 선행이 정말 구조를 바꾸는구나. 수지는 벽에 걸린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과거의 고통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갑질과 학대, 비리와 방관으로 얼룩진 시간들은 이제 제도 개선과 청년 지원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죠. 한 보육원 출신 군무원의 분노는 통쾌한 역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수지는 카페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막장처럼 보이던 현실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선함을 통해 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한 여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